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나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고민하거나 리밸런싱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최강 원탑 종목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면 2분기까지 가파른 성장을 했음에도 다가오는 3분기에는 더 가파른 각도로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4분기 역시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봐도 올해 하반기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는 331%의 매출 성장과 572%의 이익 성장을 기록할 거고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실적 성장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이상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좋은 주식은 없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다시 역적이 되어 쌍욕 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 김떡상입니다. 하지만 IQ가 160밖에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는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쌍욕 먹으며 대역전극의 스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 순간 미래에 떡락하는 운명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떡락하는 운명이 될지 결국 어찌저찌 해도 떡상하는 운명이 될지 여러분의 인생 극장입니다. 그럼 인생 극장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계좌에 떡상하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출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무슨 말을 먼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네요.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미처 말 못하는 얘기도 많을 것 같고요. 일단 닥치는 대로 얘기를 해볼 생각이니 오늘 방송만큼은 2번, 3번, 10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결론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은 다들 아시죠? 파월 의장의 연설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모두 급락 마감을 했다는 것도 다들 아시죠? 설마 지금 제 방송을 통해 처음 아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너무너무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주식을 접고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꼬박꼬박 은행에 적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지난밤 파월 의장은 짧고 굵게 경기 침체를 각오해서라도 긴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한 건지 시장이 이상한 건지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 않았나요? 오히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에 싸다구를 매기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비하면 오히려 무난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보니 내가 미친놈인지 시장이 제대로 돌아버린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파월 의장 인터뷰를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봤습니다. 다소 매파적 발언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언론 기사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죽어보라는 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피크가 확인된 것 같아도 여전히 물가의 절대값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4% 급락이네요. 이걸 믿어야 할까요? 이것을 믿어야 하냐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그지 같은 시그널이 나오긴 했습니다. 앞에 양봉을 취소하는 기준선을 깨버리는 단기적 시그널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기분 나쁘잖아요. 세상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말 한마디로 이런다고요? 어쨌든 지난 저점이 깨지기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터지거나 다시 물가가 상승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터지거나 다시 물가가 상승해야만 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정도로 경기가 버티어주는 것이 고마울 지경인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은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예고된 수순이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악재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나스닥 지수를 봅시다. 아직은 딱히 바뀐 것은 없어요. 아직은 이 그지 같은 시그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첫날의 반응과 다음날, 다다음날의 반응이 달랐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쇼크 가능성도 있으니 너 죽고 나 죽고 한강물이 따뜻하니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지난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새로운 것이 없었고요. 솔직히 시장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연준 인사들이 다 죽으라고 해도 귀를 막아도 됩니다. 볼 때마다 하락만 외치는 저승사자 같은 전문가들의 발언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물가만 보면 됩니다. 어차피 처참한 환율도, 금리도, 코인장도, 저승사자 같은 그들의 입도 모두 물가에 연동될 뿐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요. 그냥 물가가 먼저입니다. 차분하게 물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들의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파월 의장의 대사들을 뜯어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다 뜯어보면서 얘기하자고요. 그럼 뭐라도 보일 거고요. 제가 초능력이 있으니 오늘 컨디션에 따라 운이 좋으면 미래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최근 음식료 가격이 안정이 되다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을 먼저 봅시다. 급락을 했었던 옥수수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지속될지는 더 봐야겠으나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추세임에는 분명해 보이죠. 월봉으로 보면 최근에 급락이 나왔어도 여전히 가격이 매우 높은 레벨에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좋지 않군요. 소맥 가격도 볼까요? 그래도 다행히 소맥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봉이고요. 월봉으로 보면 전쟁이 터졌던 3월부터 5월까지 가격 폭등이 나왔었는데요. 3달 연속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최고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여전히 높은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시장이 불안한 진짜 이유입니다. 시장이 연준이 무서워서 빠졌겠어요? 연준은 작년 내내 일시적인 인플레를 외치며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시장에 줄곧 메시지를 던졌던 존재입니다. 그들이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세상을 예측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오히려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오니 고통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은 저뿐인가요? 네? 저뿐이라고요? 그럼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가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을 추적해 왔었는데요. 미국은 딱히 걱정이 안 되는데 오히려 유럽이 문제인데요. 유럽은 경기 침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인 천연가스의 가격 추이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연가스 일봉 차트를 보면 와씨 볼 때마다 무섭네요.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의 유럽은 오겐키 데스까? 괜찮은 건가요? 유럽의 핵심 에너지원인 천연가스가 이러는데 유럽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은 시장이 파월 연설 때문에 놀라 자빠졌다고 생각되나요? 만약 지난밤 파월이 립서비스를 해주었어도 앞서 본 곡물가도 천연가스 가격도 절대적으로 높은 이 지경에 있는데 시장이 환호를 하더라도 빠르게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환호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리 냉정해지자고요. 냉정하게 가장 중요한 국제 유가까지 봅시다. 유가를 보면 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볼 것 같지만 솔직히 제 눈에는 여전히 불안할 뿐입니다. 93달러 선에 있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국제 유가는 70달러 아래 60달러대에 있었습니다. 100달러 아래에 정착을 해준 것은 고맙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 플러스는 감축을 원하고 있고요. 고유가 시대의 지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100달러 아래에 정착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가는 불안할 뿐이네요. 국제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내려와 안착해야지만 시장도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설마 재차 100달러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을 지경으로 하방이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지금의 유가는 이란과의 핵합정 복원 가능성과 그로 인한 증산 가능성으로 더 내릴 수 있지만 안 내려오니 불안할 뿐입니다. 이란과의 핵합정 복원 기대감이 있음에도 더 내리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란과의 핵합정은 절대로 불발이 되면 안 됩니다. 핵합정이 복원되어도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상쇄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란과의 핵합의가 불발이 된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유가 레벨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가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연준의 긴축 속도를 완화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유가가 더 내려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도 경기 침체가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이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가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면 유가를 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경기 침체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파월 역시 저승사자 마냥 고통을 감수하자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가는 7월보다는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8월의 물가 지표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본 천연가스만 봐도 7월 대비 급등한 상태이고요. 구리 가격도 소폭 상승한 상태이고요. 8월의 물가가 7월보다 개선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딱히 큰 폭의 개선세가 아닌 의미를 두기 힘든 소폭의 개선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밤 시장의 놀라 자빠짐은 파월 의장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만약 미국의 지난 CPI 물가 발표 때처럼 당장의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 중인 상태였다면 파월이 무슨 무서운 악담을 해도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상승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장 분위기가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와 원자재들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유가만 봐도 왜 더 안 내리는지 불안초조하잖아요. 파월 의장의 입 때문이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악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의 개선세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다시 상승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연설이 있었을 뿐 시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밤 급락 마감한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악재가 터지거나 물가가 다시 상승하여 무시무시한 숫자를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면 이어지는 하락은 지난 저점을 깨겠다는 하락보다는 그동안의 고강도 금리 인상의 통화 정책 효과를 확인하려는 지루한 패턴을 만들기 위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뇌피셜 가득한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당장의 시장은 파월의 연설로 인해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 역시 안타깝게도 26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25를 넘어서면 분할 매수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전해왔었는데요. 현금이 많은 경우는 시장보다 강한 장기 고성장이 가능한 종목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댓글로 지금 사도 되냐는 극단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매수 타점이라는 것이 없는 시장입니다. 철저하게 신중한 분할 매수만이 가능한 시장이고요. 당장 한방 매수할 기세로 지금 사도 되냐고 묻지 마세요. 분위기 파악은 해야죠. 왜 자꾸 저한테 허락을 받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고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할 뿐 제가 여러분의 투자를 결정하고 허락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 주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당장의 부진한 흐름이 전망되기 때문에 현금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현금 흐름이 꾸준한 투자자에 한해서 철저히 분할 매수 의견이고요. 현금 흐름이 꾸준하지 못하면서 현금 비중이 20% 이내로 보유 중이라면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굳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나왔을 때나 아니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지만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면 얼마 없는 현금을 계속 들고 가겠다는 자제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록 바닥에서 못 사더라도 시장에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 남은 총알을 소진해도 충분할 정도로 요즘의 시장은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단기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난 하나솔루션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솔루션 역시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갔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한 방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 또한 무지막지합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도, 물가도, 고강도 긴축 정책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솔루션처럼 결국 해소될 악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어차피 시장의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 파동에 진입하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락한다고 너 죽고 나 죽고 한강 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어차피 안정을 찾게 될 물가를 기다리며 한 주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싸 가오리를 외치면 될 문제입니다. 결국 한 방에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은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안도를 주려고 노력했을 때가 꼭지였고요. 반대로 시장에 경고를 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꼭지였고요.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당장 물가의 안정이 둔화되는 것이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물가가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내려가는 것이 쉽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게 보지만 혹시나 물가가 다시 오르더라도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더 빠질 자리보다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늘리며 때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면 어차피 망한 거 끝을 봐야죠. 하나솔루션 같은 대형주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중소형주로 치면 4분의 1 토막 이상의 충격입니다.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는 악재였기 때문에, 끝장을 보며 더 샀기 때문에 회복도 했고요. 오랜 조정 덕분에 충분히 매집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됐고요. 떡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아싸 가오리를 외치며 분할 매수 의견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대급 최악의 시장에서도 포기를 모르는 여러분의 떡상을 장담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두고 보시죠.